안녕하세요. 용산고등학교 연구 홍보부를 맡고 있는 김보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용산고등학교 학교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용산고등학교의 학급 편성은요, 총 40개 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중점 과정이 1, 2, 3학년 각 4학급씩 되어 있어 12학급이고요. 전국 최대 규모의 과학중점 과정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는 76년의 전통 명문 학교이고 10년 연속 우수학교 표창을 받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상의 면학 분위기를 갖고 있고 주요 대학의 진학률이 전국 최상위권이고 또 전통이 있는 만큼 든든한 동창회 지원이 있는 그런 우수한 학교입니다. 이제부터 어머님들 학교 설명회들 많이 찾아다니실 텐데요. 자녀에게 어느 학교가 맞는지, 어느 학교에 가야 하는지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학교 선택의 기준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 2015년 개정 교육과정과 입시 제도의 변화인데요. 지금 2015년 학생들이 보게 되는 수능 과목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의 수능의 특징은 선택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보통 탐구 과목 정도, 그 정도만 선택 과목이 있다고 생각됐는데 이제부터는 국어나 수학 같은 과목도 선택 과목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과목들이 다 학교에서 개설이 되는지, 학교에서 또 언제 배우는지, 학교 수업으로 이런 것들을 다 대비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학생의 진로 적성에 따라서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전공을 하기 전에 대학교에서는 이 대학교의 전공과 연계돼서 학생들에게 고등학교에서 이수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과목들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거는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것들이거든요. 학생들이 보통 많이 갖고 있는 의예과나 약학과, 그 다음에 공대, 그 다음에 인문사회계열에서는 경제학부 이런 것들을 정리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과학 과목 같은 경우도 1, 2 과목까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문계일 것 같아도 미적이라는 그런 과목까지 다 들어야 돼요. 근데 이런 과목들을 발표하면서 학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과목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수시나 정시에서 이런 과목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점수에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권장이라고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거의 필수처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학교 선택을 하실 때 이런 여러 가지 과목들이 다 개설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혹시 인원이 너무 소수 인원이라 폐강이 되지는 않은지, 아니면 너무 인원이 적어서 내신 성적에 산출이 불리하진 않은지 이런 것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생활기록부에 관한 건데요. 생활기록부가 해마다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양이라든가 범위가 많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생활기록부가 10장, 20장쯤은 돼야 어느 정도 대학은 갈 수 있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즘에는 오히려 그 자수가 1500자, 200자였다가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다 500자 정도로 줄고 있고, 그 다음에 대입에 미반영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봉사활동이라든지 수상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영재학교, 영재교육 이런 것들이 많이 미반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활기록부에서 넣을 수 있는 내용이 적다고 그래서 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이 줄어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교사 추천서, 자기소개서도 줄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시에 이 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이 훨씬 더 커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학교 활동을 통해서 오히려 학생의 진로에 맞고 그 다음에 학생의 어떤 장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맞춤형 기재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저희 이제 용산고등학교의 다양한 교육 활동들을 소개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 살펴보시면서
저희 학교가 얼마나 대입을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학교는 1946년에 개교해서 76년 전통을 갖고 있고요. 과학 영재학급, 그다음에 인문사회학급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재학급은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서 다른 심화 프로그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 학교 과학중점 학교인데요. 2014년에 과학중점 과정 12학급, 학년별로 4학급이고요. 전국 최대 규모이고, 그리고 저희 학교가 워낙 13년째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과학중점학교 운영 우수학교로 표창도 받았습니다. 전통이 많다 보니까 저희 학교 동문회가 워낙 든든한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장학기금 100억 원 확보하기 이런 운동을 통해서 장학기금을 많이 확보했고 그리고 해마다 이것을 학생들에게 많은 장학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은 그냥 현금으로 지급하는 그냥 장학금 형태의 것이에요. 그래서 한 연간 거의 120여 명의 학생들한테 최소 100만 원씩의 이런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 공립학교로는 굉장히 드물게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름을 정상혁 학사라고 하는데요. 고 KCC 회장인 정상영 동문이 저희 학교를 위해서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는 총 6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어서 성적이나 통학거리, 그다음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학생들을 학년당 20명 정도 선발하고 있습니다. 생활실뿐만 아니라 이 기숙사 학생들만을 위한 별도의 자율학습실이라든가 정보검색실이 따로 구비되어 있고요. 그다음 학생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기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철저하게 저희가 학습관리, 생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숙사라고 해서 대학교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운동도 하고 그다음 식사하고 학교 다녀와서 다시 석식 먹고 그다음에 저녁 11시까지 자율학습을 해야 되는 이런 스케줄에 맞춰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숙사 운영 관리비는 모두 전액 동창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 급식비만 본인 부담입니다. 그다음 동창회 지원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학년 우수 학생 중에 선발을 하고 있고요. 겨울방학 중에 7, 8일 정도 미국 LA 동문회 주간 홈스테이까지 경험할 수 있고 그다음 미국 서부의 명문대학이나 명문고등학교 여러 가지 센터를 방문하는 그런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오신 학부모님들이나 학생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아마 대입 결과에 가장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이 저희 2022학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공립학교 치고는 굉장히 우수한 결과를 내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하길래 이렇게 우수한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우수한 입시 결과에는 일단 저희 학교 들어서 아시겠지만 면학 분위기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정말 뭐 내신 1점이라도 더 따기 위해서 굉장히 경쟁하고 그런 분위기라기보다는 학생들이 서로 친하고 그다음에 챙겨주는 그런 분위기에서 그런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어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잘 짜여진 교육 과정을 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정시와 수시에 모두 대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학년, 2학년에는 다양한 선택 과정을 운영하고 그래서 그리고 다양한 학교 활동을 통해서 수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3학년이 되면 선택 과목 중에서도 절대평가 ABC 등급을 낼 수 있는 그런 선택 과목들을 넣어서 학생들이 내신의 부담이 조금 적은 상태에서 수능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 과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체계적인 입시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1학년부터 뭐 자기 진로에 대해서 검사하고 이러는 그런 활동들 당연히 하고 2학년쯤 되면 입시 컨설턴트, 전문 입시 컨설턴트를 불러서 학생과 그다음에 학부모, 그다음에 입시 컨설턴트의 3자 면담을 통해서 학생 개인별로 입시 지도를 하고 있고 3학년이 되면 정시 대비, 수시 대비해서 뭐 논술이라든가 면접이라든가 이런 것도 모두 다 1대1 맞춤으로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저희 학교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학교는 수시나 정시 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선택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가 40학급에 거의 1000명에 다다르는 학생 수예요. 그래서 다양한 선택 과목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학 중점 학교잖아요. 과학 중점 학교 13년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 수학 그다음에 정보 중심의 그런 교육 과정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다른 학교와 다르게 과학 중점 학교는 심화 실습이나 아니면 체험 활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그릇이라는 교재가 있는데요. 큰 그릇은 학생들 보면 교과서 말고 조금 배움이 느린 학생을 위해서 보충 교재라든가 아니면 배움이 빠른 학생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기출 문제라든가 이런 심화학습을 위한 그런 교재들,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 자료들을 그냥 프린트해서 나눠주면 학생들이 많이 분실하기도 하고 보관도 불편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학교 시작하기 전에 2월에 미리 만들어서 교재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이것을 수업에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 큰 그릇 교재들도 모두 동창회 지원으로 무료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소규모 분반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영어 같은 경우에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2학년 영어 시간에 주당 2시간 정도를 갖다가 분반 수업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스피킹, 라이팅, 그다음에 수능 기출문제 풀이 같은 걸로 해서 심화학습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율특색 활동이 있는데요. 1학년, 2학년, 3학년에 나눠서 디지털 미디어, 인간과 환경, 독서와 토론 같은 것들을 듣고 있는데요. 특히 디지털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학생들 뭐 이런 IT 기자재를 사용한다든가 뭐 영상 같은 거 이런 것들에 좀 대학교에 가서도 그다음에 직장에 다니면서도 활용할 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 영어 강사 선생님을 불러서 이것에 관련된 디지털 미디어에 관련된 이론 수업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시나리오를 쓰어서 이렇게 촬영하는 수업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자료가 사진이 학생들이 실제 촬영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다음 저희 우수인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생활기록부에 더 이상 영재학급이라든가 발명 수업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문사회하고 자연과학 분야에서 진행하던 영재학급을 이름을 바꾸어서 세계사회인재교실, 그다음 창의융합인재 리더십 아카데미로 바꾸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건 올해부터 도입된 건데요. 16+1 수업량 유연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한 학기는 17주간의 수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6주간은 교과 수업, 각 과목별로 교과 수업을 진행하고요. 기말고사가 끝나고 난 일주일 동안 솔직히 그때는 학생들 뭐 답안지를 맞춘다든가 아니면 진도가 다 끝나고 시험이 다 끝났기 때문에 약간 의미 없이 보낼 수도 있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을 이용해서 모든 교과가 한꺼번에 한 가지 테마를 정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21세기 우리 인류가 처한 여러 가지 과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술 시간에는 미래 식량 상상화를 그린다든가 아니면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위한 그립톡을 만들어 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과학 시간에는 위기에 처한 생명들에 대한 사례나 해결 방안을 탐구한다든가, 그다음에 영어 시간에는 이런 인류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다가 조사해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 PPT로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 해보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던가, 수학 시간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 예측을 위한 어떤 수학적인 모델링 찾기 이런 활동들을 다 통해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범교과적으로 여러 가지 시각을 갖고 탐색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학교 방과 후 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지만 저희 학교 사교육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수준별 방과 학교 수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교과별로 뭐 책임교육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배움이 빠른 학생들을 위해서 심화학습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거 외에도 다양한 비교과 수업이라든가 논술 수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가 끝난 후에 내지는 아니면 학기 중간에 그 자기 전공과 관련된 전국 탐색 책 읽기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교사와 학생 간 소규모로 해가지고 팀티칭으로 구성해서 책을 읽고 토론하고 그다음에 글을 써보는 그런 방과후 학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총 2개 층에 228석으로 자율학습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밤 11시까지 운영하고 방학 기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기재하고 있고요. 윈윈 멘토링이라고 해서 배움이 빠른 학생, 느린 학생이 짝을 지어서 협력학습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구에 있는 7개 그 고등학교들이 연합해서 하는 심화 방과후 학교 수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모든 활동들 저희 학교에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학생에 맞게 생활기록부에 기재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학생 진로에 맞춰서 창의 융합 인재로 거듭나게 보일 수 있게 저희가 그 학기 말이 되면 이런 많은 활동들을 500자로 추려서 학생들의 장점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구성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학교만 갖고 있는 특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의융합 인재 리더십 아카데미라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과학영재학급이거든요. 그래서 1, 2학년에 2학급 4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연간 60시간 이상, 거의 100시간 가까이 과학, 수학, 그 다음에 정보 관련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내지는 우수한 대학 교수들을 초빙해서 전문 강사의 지도를 받고 있고요. 영재 캠프라든가 아니면 관련 있는 뭐 서울대학교에 있는 서울대학교 같은 데를 방문해서 직접 뭐 실험 실습을 한다든가 이런 관련 기관도 견학을 하고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소규모로 연구하고 발표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 모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세계사회 인재교실인데요. 세계사회 인재교실은 인문영재 프로그램입니다. 1, 2학년 한 학급 20명으로 구성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60시간 이상의 인문사회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서 특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기관을 연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방문 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헌법재판소를 방문한다든가 여러 가지 박물관을 방문한다든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것과 연관해가지고 학생들이 뭔가 조사하고 발표하고 하는 이런 제작 활동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점프업 아카데미 특강이라고 하는데요. 각 분야의 전문가, 교수, CEO를 초청해서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가 오래된 학교다 보니 워낙 유명한 동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동문 선배들을 초청해서 하는 특강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저희 설명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옆에서 점프업 특강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정말 열의 있게 많이 신청을 해요. 그 밑에 보면 여기 보시면 2022년 올해 지금 이미 실시한 강연 주제하고 강연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양한 강의들이 진행되고 있고 학생들이 이런 다양한 분야의 특강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요즘에 워낙 저희 과학 중점 학교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워낙 이과 분야, 뭐 공대, 뭐 IT 분야 이런 분야가 강조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또 저희 여러 가지 뭐 매스미디어에서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인문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책을 읽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독서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후감 대회나 독서 퀴즈 대회, 뭐 아침에 교실에서 책 돌려읽기 하는 아침 산책 이런 다양한 독서 활동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서실 주최로 해서 작가와의 대화를 해마다 진행하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9월에 프로파일러인 그런 프로파일러 고준채 선생님을 모셔서 저희가 저자와의 만남을 했는데요. 이 행사는 학생들이 신청하게 되면 이 저자가 지은 책을 갖다가 읽고 그 다음에 같이 그 책에 대해서 토론하고 질의응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사제동행 독서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이거는 교사와 학생이 소규모로 짝을 지어서 독서 토론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면 올해 선정된 도서명이 보이실 거예요. 이 책들을 선정을 해서 이
책에 관심 있고 이쪽 분야에 관심 있는 이쪽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과 그다음에 지도교사가 같이 묶여서 같이 책을 읽고 발제하고 그다음에 토론하고 글쓰기까지 해보는 그런 활동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인제 지금까지 인제 학생들 뭐 공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그거 말고 저희 학교는 인제 학생들 정규 동아리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거는 상설 동아리들인데요. 그래서 물론 과학이나 수학, 정보 이런 거에 관련된 여러 동아리도 있지만 그다음 인문, 사회, 뭐 체육 여러 가지 분야의 다양한 정규 동아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1 년간 열심히 준비한 것을 용담제라는 학교 축제를 통해서 발표하고 확인하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가 오래된 학교다 보니까 학교 부지가 워낙 넓고요. 그다음에 저희 학교 운동부서가 3 개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저희 농구부 있고 정구부 있고 그다음에 하키부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부를 3개 정도 운영할 정도로 학교 스포츠 시설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남학생들이니까 이런 스포츠 시설을 운영하면서 뛰놀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구, 탁구, 배드민턴, 족구, 검도, 뭐 체대 입시 준비반 이런 것들이 방과후 활동 이런 걸로 다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교 간에 학급 간에서 교내 스포츠 클럽 대회도 개최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구라든가 축구, 탁구, 배드민턴을 연 2회 학급별로 혹은 개인별로 참가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정말 이거를 대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열의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저희 학교 정말 엄청나게 다양한 분야에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문사회 분야 행사, 과학수학 분야 행사, 그다음 예체능 분야, 그다음 진로 진학 분야에서 굉장히 이런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모든 활동을 다 생활기록부에 기재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맞춤형 진로 진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저희 1, 2, 3학년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진로 진학 프로그램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행하고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때는 아무래도 자신의 진로를 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탐색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진로 탐색 계열 뭐 검사를 한다든가 그다음 동문 선배라든가 아니면 이제 대학교에 입학한 1, 2학년들 선배들 있잖아요. 그 선배들이 와서 그 대학 입시 준비한 거라든가 그다음에 본인이 들어간 전공하고 있는 학과에 대한 설명회 이런 것들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진로 진학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학부모 아카데미도 연간 몇 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이 되면 저희 인제 아까 간단하게 2022학년도 저희 입시 결과를 설명드렸는데요. 훨씬 더 자세한 그런 입시 설명회 그다음에 학생들 어떻게 인제 입시 경향이 바뀌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3학년이 되면 훨씬 더 자세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개인별 맞춤 입시 코칭이라든가 그다음 수시 대비, 정시 대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도하고 있고요. 또한 정시 대비반이라고 그래서 토요일 날 나와서 정시 대비반, 특별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저희 학교 지원으로 동문회 지원으로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요. 제가 계속 공부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 학교 학생들 좀 학생 지도, 인성 지도를 좀 열심히 하는 걸로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그중에서 요즘에 저희 인제 학교 만족도 같은 거 조사를 하는데 해마다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분야가 뭐냐면 학생 자치 활동이에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학급 토론을 통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그리고 이런 학생 의견을 갖다가 그냥 토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 보시다시피 학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꿔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그 학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발표하고 그리고 저희가 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해서 해마다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회 아시죠? 학생회도 스스로 조직하고 그리고 학생회 주관하여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뭐 스승의 날 행사라든지 세월호 추모라든지 아니면
뭐 저희 학교 뭐 학도 포병 이런데 학도 포병단 추모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거는 학생이 주도해서 동아리 활동과 학교 축제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동아리도 저희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까 말씀드린 67개의 상설 동아리들이 학생들이 사실 주도가 돼서 계속 지도교사도 모시고 학생도 모집하고 그다음 학교 활동을 그 활동을 계획하고 그래서 학생 주도의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다시 학교 축제를 통해서 자기 그 활동 결과를 발표하는 그런 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학교 학생 홍보대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저희 학교의 그 좋은 점을 다른 학교에 많이 알리고자 학생 홍보단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각 중학교, 모교를 포함해서 서울 시내 각 중학교에 다니면서 용산고에 대해 좋은 점을 갖다가 홍보하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게 전체적인 저희 용산고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은 과학중점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용산고등학교 하면 과학중점 학교처럼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먼저 과학중점 학교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과학중점 학교라는 것은 과학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서 정부가 특별히 지원하는 학교예요. 여기서 특별 지원한다는 거는 사실 재정적으로 많이 지원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학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일단 일반 학교에 비해서 수학, 과학, 정보 교과 수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저희가 배우는 교과목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서 과학중점 학교 같은 경우는 수학, 과학, 정보가 전체 교과의 45%를 차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학교는 보통 30% 정도 차지하고 과학고등학교가 6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중점 학교는 그 중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다른 학교와 다른 거는 일반 학교와 다른 거는 교과서를 벗어나서 이런 수학, 과학, 정보 활동을 할 때 실험 실습이나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정말 많이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그 과학 중점 학교가 사실 저는 용산고 개인적인 걸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용산고 이전에 바로 전에 신도림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신도림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과학 중점 학교였어요. 그 전에는 일반고에서 근무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근무한 경험으로 따지자면 일본 학교와 과학 중점 학교의 정말 큰 차이점은 이런 실험 실습, 체험 프로그램이 정말 다양하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교과서에서 실험하면 이렇게 되지라는 거를 그냥 글로 배우는 정도라면 이런 과학 중점 과정 같은 경우는 정말 이런 모든 것을 다 실험 실습을 할 수 있고 심지어 교과목도 실험 교과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과학 중점 과정 학생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진행하는 이런 모든 프로그램을 일반 과정에 있는 학생들도 다 체험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다음 과학 중점하면 어머님들이 많이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조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내신을 따기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그냥 일반고 가서 그냥 거기서 조금 잘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9등급제 상대평가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상대평가라는 것은 사실 과목별로 선택하는 인원이 많아야 유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능에서도 보면 사회 과목이 9개나 있지만 그중에 많이 선택하는 과목은 사회문화, 윤리 같은 과목인데 그 과목을 많이 선택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선택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선택 인원이 많아야 내가 1등급, 2등급 고 득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일반고 같은 경우는 보통 이과, 문과 두 개로만 보통 트랙을 나누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한테 선택하라 그러면 일반고에서는 문과보다는 이과 학생들이 더 많이 나와요. 보통 6대4나 7대3 비율 정도로 나오는데 이 중에 이과를 선택한 학생도 더 적은데 이 이과 학생들 중에서 물화생지, 과학 과목 중에서 하나를 그 과학 과목 중에서도 2개, 3개밖에 듣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물리 과목 선택이 만약에 20명 나왔다. 그러면 1등급이 4%인데 4% 받는 학생 단 1명이에요. 2등급이 1%까지거든요. 11%니까 2등급 받는 학생 2명이에요. 그래서 어떤 과학 과목이나 수학 과목을 선택했을 때 1등급, 2등급 받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과학중점 과정 학생이 내학급이기 때문에 최소 100명이 보장되어 있고
그다음 이과 계열에서 만약에 다른 과학 과목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뭐 최소 120, 130명이 되거든요. 그럼 1등급 이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학생이 문과 트랙이 아니라 뭐 이과 트랙을 만약에 생각하고 계신다면 저희 학교가 오히려 과학 중점 과정을 갖고 있는 학교가 내신을 받는데 유리하실 수 있어요. 그다음 또 뭐가 있냐면 과학 중점 과정 선택할 때 또 말씀하시는 게 수학이나 과학 과목을 상대적으로 많이 듣잖아요. 과학 1, 물화생지 4개 다 들어야 되고 과학 2, 물화생지 다 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듣기 때문에 들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불리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데 밑에 아까 말씀드린 자료하고 비슷한데요. 서울대학교에서 이런 정도 뭐 경제나 의예나 약학 이런 데 만약에 지원하려면 권장하는 이런 권장 과목들인데요. 이 과목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투 과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의외로 의외는 아니죠.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물리 투 과목을 굉장히 많이 여기서 권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일반고에서는 물리 투 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물리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지 않고 그래서 또 물리 1을 듣지 않으면 물리 2를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리 2 과목이라든가 아니면 미적 과목 이런 것들, 기하 과목 이런 것들은 훨씬 더 고단계 수학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들어야 사실 입시에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시가 아니라 만약에 수시를 생각하신다면 수시에서 보면 수학 과목도 모두 다 들었고 과학 1 과목, 과학 2 과목 이런 8개 과학 과목을 모두 다 들은 경우는 사실 과학 중점 과정 아니면 과학 중점 학교 아니면 과학고거든요. 그래서 수시에서 아무리 블라인드 처리를 한다고 해도 과학 중점 과정 학생인 것이 다 티가 나고 그리고 과학 중점 학생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내신이 조금 불리하더라도 더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고3이 돼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 갑자기 전공을 바꾸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평소에 나는 생명과학 의과를 가겠다. 1, 2학년 때 열심히 준비하다가 3학년이 돼서 뭐 갑자기 진로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성적이 너무 나오지 않아서 다른 계열을 바꾸겠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정말 생명과학 이런 것만 계속 드러났다가는 다른 과목으로 전과하기가 다른 과목으로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과학 중점 과정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미 과학과 수학 과목을 모두 다 들었기 때문에 어떤 전공이든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서 사실 대학 전공의 선택이 훨씬 더 넓어져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과학 중점 과정 같은 경우는 과학 수학 정보 과정을 거의 절반 이상 40%, 45% 이상 이렇게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 중심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동아리도 과학 수학 정보 과정 상설 동아리들이 있고 그다음에 주말도 그렇고 그다음에 방학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체험 실습 프로그램들, 자연 탐사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 연구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과제 연구라는 건 뭐냐면 학생들이 2~3명이 팀을 짜서 자기 주도적으로 탐구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만 진행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주제에 맞는 지도교사 를 초빙해서 지도교사의 지도 아래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런 연구를 통해서 자기가 탐구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 포트폴리오로 만들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다음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이런 거를 탐구 발표 학술제를 진행하고 여기에서 우수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과학 경진 대회에다 출품을 하는데 저희 학교 학생들이 해마다 여기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교육청 과학 정시간에 들어가면 이 과학 경진대회 입상작을 검색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학교 학생들이 해마다 입상작이 몇 개씩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제과학 올림피아드 지구과학 분야에서 저희 학교 학생이 국가대표로 출전을 해서 금메달 하나, 은메달 2개 따는 그런 훌륭한 결과도 거두었습니다. 네. 학생들한테 사실 과학 중점 학생들한테 용산고에 과학 중점 학교에 온 거가 어떠냐고 만족도가 어떠냐고 물어보면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가장 만족하냐고 물어보면 첫 번째가 이런 여러 가지 탐사 활동이나 체험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학년이 되면 모두 다 제주도로 코로나 때문에 몇 년 쉬긴 했지만 제주도로 2박 3일 정도 이런 탐사 활동을 가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시야호 한탄강 이런
탐사를 간다든가 환경 캠프를 간다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사실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심화 실험 토론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학기 중에도 방학 중에도 굉장히 많고 지금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런 과학 분야하고 그다음 의생명 분야, 그다음에 정보과학 분야 이런 거에서 많이 실험 실습에 참여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공계 진로 특강 여러 가지 여러 분야의 교수님들을 모셔서 이 분야에 대한 진로 특강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과학 수학 정보 동아리들이 항상 상설 동아리가 개설되어 있고요. 이런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 과학 수학 나눔 페스티벌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학생들이 내용을 발표하고 인근 중학교라든가 아니면 초등학교, 그다음 인근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여러 가지 와서 체험과 실습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말 학생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많은 분이 와서 힘들었다고 그렇지만 굉장히 보람 있었다고 얘기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지금 이거는 죄송하지만 리모델링 하기 전의 사진이에요. 그 과학중점 과정으로 선정이 되려면 이런 시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험실, 최신식, 다 리모델링한 최신식 실험실 8개와 그 다음에 이제 AI 교실을 구축할 건데요. 그 정보실 2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학생이 뭐 열심히 면학 분위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과학 수학, 이런 이과 분야 실험 실습 체험을 좀 즐기는 학생이고 그렇다면 저희 학교에 보내주시면 정말 만족스러우실 것 같아요. 저희 학교 올해 신입생을 위한 학교 설명회가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저희 선착순 200명 마감인데 죄송하지만 이거는 지금 다 마감이 되어서 추가 신청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학교 이 학교 설명회가 끝난 후에 11월 둘째 주에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설명회 동영상은 탑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 학교 자료가 있는데요. 저희 학교 홍보 브로셔라든가 아니면 이런 리플렛 자료 같은 거는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그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학부모님들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 용산고에 배정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배정받을 수 있냐 이런 거를 전화로 많이 문의를 하세요. 저희 학교 배정 방법은 일반 과정 같은 경우에는 모집 정원 60%를 서울 지역에서 추천 배정하고요. 그다음 2단계에서는 40%를 갖다가 용산구, 중구, 종로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에서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준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선지원에서 후춘점하는 방식인데요. 일단 입학원서 이제 곧 작성하실 텐데 12월 7일인가요? 그때부터 작성 시작하시죠. 입학원서 작성하실 때 과학중점학교는 한 개만 먼저 지정해서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개 지정해서 쓰시고 그 다음에 2단계에 걸쳐서 추첨을 하는데요. 1단계는 용산고가 포함된 용산구, 중구, 종로구에 거주하는 지원자들 가운데서 모집 정원의 50%를 추첨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떨어진 학생 포함해서 그 다음 서울 전 지역에 있는 그 거주자에서 추첨해서 50%를 지금 선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올해 입학 원서인데요. 원서를 쓰실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과학중점과정 운영학교라고 쓰인 곳에 용산고를 쓰시면 되고 이쪽이 과학중점과정을 신청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 옆에 보시면 여기 1단계, 2단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용산구에 거주하시는 경우 용산고 중구, 종로구에 거주하시는 경우 1단계, 2단계에도 용산고를 쓰시면 배정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아무래도 그냥 추천 방식이기 때문에 계속 일지망에 써주시는 게 가장 배정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용산고등학교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